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요 슬라이드는 중간이나 처음에 넣었어야 돼요. 처음에 넣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ER 다이어그램에 그 피터 첸 표기법 우리 DB 입문 시간에 배우고 또 그 대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표기법과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IE 노테이션 그리고 또 SQLD 자격증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실무에서 주로 다루는 이 노테이션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좀 앞부분에 하려다 보니까 뒤에 설명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보여주고 나면 점선은 뭐고 실선은 뭐예요? 대답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밀어왔고요. 자,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첸 표기법에서 요 슬라이드를 한번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30초 동안 보세요 라든가 좀 어려운 건 2분 동안 보세요 라든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를 예습해오기 어렵잖아요. 과목도 많으니까.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2분만 봐도 혹은 30초만 봐도 예습한 효과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초 동안 보세요 하고 그 다음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은 30초 동안 보세요 라고 그 30초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리 볼 시간을 안 주고 바로바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 슬라이드마다 잠깐 포즈를 해서 멈추고 한 5초에서 10초, 30초 정도를 보고 플레이, 멈췄다가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 듣는 동안에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쭉 설명을 해볼게요. 교수가 과목을 강의하는데 한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강의하고요. 한 과목은 한 명의 교수가 강의를 해요. 그리고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하나의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요. 하나의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해요. 학생은 학회에 가입을 하는데 하나의 학회에만 가입하고요. 우리는 아닌데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 학회에는 여러 학생이 가입해요. 자, 교수가 학회를 지도하는데 하나의 교수는 학회 하나만 지도할 수 있다라고 치고요. 학회 하나에는 지도 교수가 한 명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서 엔터티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대응수, 자, 실무 시간에 차수라고 얘기하는 대응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수는 4번과 교수명을 속성으로 갖는데 4번이 식별자고요. 학생은 학번 이름 학년을 갖는데 학번이 식별자고요. 과목은 과목 코드 과목면 학점을 갖는데 과목 코드가 식별자. 학회는 학회 코드와 학계명을 속성으로 갖는데 학회 코드가 식별자. 수강은 엔터티도 아니지만 속성을 가질 수 있죠. 자, 첸 방식에서는 릴레이션십이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m 대 n이 아니라 1대 n인 경우에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그때 수강 연도와 평점이라는 속성을 관리한다. 요게 지금 ER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념적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논리적 모델로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 그 7가지 스텝을 하나하나 다 지금 다시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그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앞 페이지에서 엔터티가 하나, 둘, 셋, 4개 있었는데 그 엔터티 4개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m 대 n 릴레이션십이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렇게 원래 있었던 속성들이 그대로 있게 되고 서로
이러한 릴레이션십을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두 개만 볼까요? 자, 교수와 과목을 연결하잖아요. 교수와 과목을 연결하기 위해서 요 4번이라는 거를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서 foreign key로 두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과목 테이블에는 4번이 있지 않았어요. 원래 과목 엔터티에는 보면 과목 엔터티에는 4번이 없었죠. 그런데 요 관계를 어디엔가는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에 요거 3개에다가 얘와 연결되는 요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얘를 foreign key라고 두게 되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거는 수강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어려워요. 수강 같은 경우는 학생에 있는 식별자와 과목에 있는 식별자가 동시에 와야 비로소 식별자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수강 연도가 있었다가 평점도 있었다가 학번이라는 게 학생에서 왔고요. 과목 코드라는 게 과목 코드에서 왔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텐데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4번 너 누구야? 저 교수인데요. 자, 과목 코드 너 누구야? 저 과목인데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고 있는 foreign key. 자, foreign key가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접하게 될 ER 다이어그램, 지금까지 접한 ER 다이어그램이 이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접할 ER 다이어그램, 까마귀 발 방식의 ER 다이어그램은 이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과연 누구랑 더 가까운지를 보잔 말이에요. 얘가 얘랑 가까운지, ERD 테이블 얘랑 가까운지. 자, 이 테이블을 지금 그 글씨를 크게 쓰고 옆으로 길게 늘려서 그렇지 얘네를 쭉 실 엉킨 거 풀듯이 얘네를 쭉 늘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개수를 씌워봐요. 여기에서 엔티티 개수 4개잖아요. 테이블 개수 5개잖아요. 여기 엔티티 개수 5개잖아요. 자, 얘는 그래서 ERD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테이블 스키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또 하나 증거를 보여줄까요? 또 하나 증거. 자, 과목이 아까 교수에서 4번을 foreign key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첸 방식의 ERD에서는 여기에서 식별자만 알려주지 얘가 나중에 어디로 갈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로지컬 디자인에서 고민할 일이고 과목의 속성에 어떻게 4번이 있겠어요. 자, 과목은 과목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테이블로 바뀌었을 때는 아까 그 관계가 없어지면서 4번이 일이 복사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IE 노테이션에서는 과목 안에 4번이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테이블에 더 가깝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앞에 있는 ERD와 가까웠다면 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 스키마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컨셉철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컨셉철, 로지컬 단계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앞에 나온 테이블 관계를 그대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식별자, 비식별자, 그리고 차수, 옵셔널러티. 그러면 다네요.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학번이 수강으로 식별자 관계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윗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과목 코드도 윗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별자 관계로 갔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수강을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수강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러 번 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과목은 수강 신청이 한 번도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됐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강 한 건, 자고로 수강 한 건이란 특정 학생 한 명이 특정 과목 하나를 수강한 건이 되겠죠. 교수가 과목을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번 강의했을 수도 있고요. 과목은 특정 교수 한 명에 대해서만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4번을 과목으로 가져갔는데 과목의 식별자로 이미 튼튼한 과목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위층으로 안 가고 아래층으로 갔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자, 학회 같은 경우에 학회가 지도교수를 안 가질 수도 있고 한 명 가질 수도 있고요. 교수가 학회를 지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도를 한다 그러면 딱 한 군데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4번이 아래층으로 왔죠. 학회 코드가 식별자니까 4번이 아래층으로 왔기 때문에 얘도 비식별자 관계고요. 지금 보면 양쪽이 다 동그라미가 있는 건 우리가 그 양쪽 다 선택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관계가 진짜 필요한지 고민해 보라고 했었죠. 잘못 맺어진 관계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그젬플에서 보면 학회가 지도교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교수 입장에서는 학회를 맡아도 되고 안 맡아도 되고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관계가. 자, 네, 그런 철학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회와의 관계를 봐도 비슷합니다. 한 학회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은 학회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데 속하면 한 군데만 속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학회 코드가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이미 프라이머리 키 주식별자로 있기 때문에 학회 코드가 굳이 2층으로 안 가고 1층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도 지금 옵셔널리티 저희가 비식별자 관계라서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양쪽이 다 동그라미잖아요. 양쪽이 다 동그라미라서 이 관계도 매우 약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없애려면 뭐 예를 들면 이쪽을 없애볼까요? 이쪽을 동그라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은 학회에 무조건 하나는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 라고 하면 강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을 없앤다라고 그러면 학회에는 학생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 한 명은 있어. 이건 강제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거보다는 이쪽을 없애서 학생이 학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관계는 조금 더 강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이 대략 한 4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2주분에 해당하는 수업이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아마 한 번에 다 듣기는 어려웠을 거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끊어 가면서 잘 들었으리라 믿고요. 그 수업 중에 한 5번 이상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노트를 한번 보고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제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뭐 구독자 수 늘리려고 설마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서운해요. 그 예전에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학기 중에 막 구독을 하고 학기가 끝나니까 구독자 수를 취소를 해서 그 구독 취소하는 버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아무튼 자 해서 여러분들 그 입문 중에도 보면 데이터 모델 그 DB 입문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을 앞에 다루고 나서 뒤에 액세스를 다뤄요. 우리 DB 실무 시간에는 모델링을 다루고 나서 SQL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사실 겹칩니다. 그런데 DB 입문 시간에는 좀 데이터베이스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좀 차근차근히 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DB 실무 시간에는 DB 입문 때 배웠던 ER 모델과 실무에서 하는 ER 모델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둬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문 시간에 했던 모델링 파트를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오늘 실무 수업으로만 해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겠다. 자, 이게 식별자가 뭐고 포린키가 뭐고 잘 알겠다 하면은 굳이 입문 걸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를 들으면서 잘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면 입문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데이터 모델링의 2주분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로는 성능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SQL만 다루면서 학기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장시간 동안 여러분 수강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